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이지카이 23년에 발표됐던 피처 스테인리스 어웨어 인크리멘탈 러닝 CTR 프리딕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CTR 분야의 인크리멘탈 러닝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이 앱스트랙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 피처 임베딩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 인크리멘탈 데이터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요 get stale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tale이라는 거는 뭐 부패한다, 썩는다, 오염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인크리멘탈 데이터 속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특정한 피처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 해당 임베딩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아이디어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일이 된다면은 이 넥스트 스텝에서 퍼포먼스가 다운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피처 스테일리스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FEC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고,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인크레멘탈 러닝의 메인스트림 중에서 두 가지 샘플링과 레귤라이제이션을 하이브리드한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TR 분야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거는 클릭 드로우 레이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거를 클릭할 거냐 안 할 거냐, 유저의 어떤 클릭 확률을 에스티메이트하는 추천 시스템 분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유저 A가 어떤 광고를 클릭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좀 넘어와서 읽어보면은 CTR 모델이라는 거는 로우 레벨 피처 임베딩이랑 이 하이 레벨 레이어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CTR 분야는 아닌 그냥 그 GNN 분야의 어떤 추천 중에 하나인 이 NGCF의 어떤 이 프레임워크 피규어를 가져온 건데, 물론 이게 100% 맞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저 임베딩과 아이템 임베딩을 통해서 이게 가장 로우 레벨에 있는 어떤 유저와 아이템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임베딩을 이제 GNN 레이어에서 어떤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얘네들만의 어떤 그런 웨이트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포게이션에 관여하는 그런 레이어들을 바로 이 하이 레벨 레이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파라미터, 이 하이 레벨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 인크리멘탈 데이터가 등장하면 무조건 업데이트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로우 레벨 임베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인크리멘탈 단계에서 특정 유저가 여기 CTR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어떤 특정 피처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 해당 피처가 등장하건 말건에 상관없이 하이 레벨 레이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 이 로우 레벨에 있는 어떤 피처 임베딩은 만약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정보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려본 그림인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어떤 모자와 자동차라는 어떤 그냥 임의의 피처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인크리멘탈 블록에서 이 자동차는 계속 등장하는데 모자는 여기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논문에서는 이 해당 피처가 등장하지 않았던 기간이라고 해서 이 스테일리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의 스테일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어떤 나이브한 솔루션은 그냥 그 해당 모든 샘플을 리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 스테일 샘플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풀 배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논문에서 말을 예쁘게 지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파인 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인 튠에다가 모든 샘플을 넣어서 다시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 이건 풀 배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냥 BM만 쓰는 건 파인 튠이 되겠죠. 어쨌든 이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파란색 이 BM만 활용했을 때는 이 스테인리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능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제 FSS라는 어떤 리플레이 기법을 쓴다면은 이 성능 하락폭이 확실히 이렇게 많이 감소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자면은, 물론 이 FSS가 효과적이긴 하지만은 두 개의 문제점이 있다. 처음에는 이 피처라는 거는 이 어떤 전체적인 인크리멘탈 데이터셋에 스캐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히스토리컬 샘플을 가져온다면은 이 메모리 이슈가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랜덤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런 커버리지를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미테이션을 보자면은 어떤 이런 모든 스테일 피처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는 거는 이제 리즈너블하지 않다. 그냥 다시 말하자면 이런 그 해당 스테인리스 익스텐트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FSA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요 스테인리스 어웨어 샘플링과 스테인리스 어웨어 레귤라이제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냥 메인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요 R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레저별 스테인리스 피처가 있는 샘플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DT 같은 경우에는 T 시점의 어떤 인크리멘털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왼쪽 부분에는 어떤 샘플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오른쪽 부분에는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샘플링 기법부터 보자면은 키인사이트는 그냥 현재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스테일 피처를 가진 샘플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금 D가 지금 현재 시점의 어떤 인크리멘탈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요 R을 보자면은 여기 S1과 S2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음영이 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요 현재 이 D에서 등장하지 않은 피처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샘플링의 대상을 뽑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인리스 어웨어 샘플링 SAS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이 R을 만드는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그냥 이 T-1 시점 그러니까 이전 시점의 샘플과 그냥 인크리멘탈 데이터를 이 유니언을 해버리는 건데 이거를 바로 우리는 RSS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이게 이 RT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당연히 잘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등장한 어떤 이전 시점의 모든 피처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져왔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RT를 조금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정된 사이즈 L이라는 사이즈로 만들 거다. 근데 어떤 룰을 작용할 거냐면은 최대한 많은 스테일 피처를 담을 거고, 또 이제 스테인리스가 작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샘플링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룰 두 번째를 보고 내가 왜 이 스테인리스를 작은 것들을 왜 프라이어리티로 쓰냐라는 것들을 제가 궁금해 봤는데, 이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주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등장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가 1년이면은 뭔가 1년 만에 뭔가 새로운 다시 아이템을 소비할 확률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일 만에 무언가를 소비한 게 있다면은 그 3일 만에 소비한 거를 앞으로도 계속 더 자주 소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가 작은 것들을 훨씬 더 프라이어리티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보겠는데 일단은 이 인풋이나 아웃풋은 잠시 후에 보고, 이거는 이 수도 코드 부분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요 R이라는 어떤 픽스된 이 저장 공간에다가 이 앨범만큼 이터레이션을 돌 텐데, 근데 이제 요 맥시마이즈 W, 이 W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애들로 얘들을 계속해서 어펜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은 W는 무엇인가 라는 거겠죠. W라는 거는 여기 1, 2번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번식은 그냥 요 스테인리스를 어떤 정의한 거죠. ST라는 거는 어떤 I에 해당하는 피처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1만큼 더하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2번식 같은 경우에는 요 1번식에서 구했던 요 스테인리스를 어떤 특정 펑션에 넣고 거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펑션이라는 거는 인버스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반비례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인리스가 크면 클수록 W는 작은 값을 가지게 하는 거고, 반대로 이 스테인리스가 작으면 W가 큰 값을 가지게 해서 낮은 스테인리스를 가진 데이터가 최대한 샘플링 될 수 있게끔 그리디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AR이라는 레귤라이제이션 기법을 볼 텐데, 이 기본적으로 스테일이 굉장히 긴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등장 빈도가 낮은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레귤라이제이션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귤라이제이션 식은 그냥 요 3, 4번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노테이션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은 요 Sma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최대 스테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셋의 어떤 전반적인 스테인리스에 대한 영향력을 레귤라이제이션하고 한마디로 그냥 이 노멀라이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델타 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미니 배치 사이에서 피처 인베딩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에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이런 익스트림한 값을 이 아웃라이어들을 배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식을 보자면은 그냥 요것만 보자면은 그냥 이 미니 배치 사이에 어떤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데 여기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크기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거고, 이거를 단순히 요 최종 어떤 로스 텀에다가 이 GI를 더해서 이 스케일드된 이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실험이 나왔냐라는 것도 한번 볼 텐데, 이 실험 결과를 보자면은 총 4가지 데이터셋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현실 세계 어떤 디스플레이 광고 아니면은 유저의 이 모바일 광고에서의 어떤 유저 클릭 비헤이버를 나타내는 것, 또 커머셜 미디어 플랫폼의 CTR 이런 것들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AUC랑 로그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라인을 볼 텐데, 이 인크리멘탈 업데이트 I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아무런 테크닉 없이 집어넣어서 모델을 업데이트 시킨다 라는 거고, R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겁니다. RM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MF 기반의 액티브 러닝을 적용해서 샘플링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고, 이 GAG도 샘플링 기반인데 GNN 기반의 이 글로벌 어트리뷰티드 GNN을 사용한 그런 샘플 기반의 베이스라인입니다. EW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포메이티브한, 그러니까 중요한 파라미터의 변화를 규제하는 그런 레귤라이제이션 기반의 어떤 베이스라인이고, ASMG는 이 메타러닝을 기반으로 한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볼 텐데, 이 실험 결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RMFX나 이 GAG 같은 경우는 샘플 기반이니까 이 레귤라이제이션, 이 논문에서 제안한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반면에 이 레귤라이제이션 기반의 베이스라인에다가 샘플링, 우리가 제안한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제안한 어떤 방법들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 성능이 더 개선된다라는 것들을 모든 데이터셋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FE3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다 적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용하면 더 좋아지더라, 당연히 자기들 거 좋다고 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인크리멘탈 단계별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컴포넌트들의 성능을 보겠다는 거고, 이 라인바, 이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AUC 이 매트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해당 타임 스팬의 어떤 샘플링 개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베이스라인부터 다시 이 에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이 용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SS는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냥 그 이전 시점에 R이랑 D를 그냥 유니언 해버린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레귤라이제이션 기법 적용해보고 샘플링 기법 적용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핵심적으로 이 파란색 네모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네모를 기준으로 요 SAS랑 SAR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지더라 전반적으로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아무런 테크닉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가장 낮게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컴포넌트가 유의미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이런 스테인리스 프로블럼을 집중해서 이걸 인크리멘탈 러닝에 적용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FE 세일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 샘플링과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거고, 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의 어떤 이피션시를 개런티하고,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우 프리퀀시한 피처 업데이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